흘러간 시간 동안 시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인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영화 또는 책이 탄생될 수 있었겠죠. 오늘도 영화 서점에 있는 숱한 인생 중에 한 권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. 영화 속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감독님, 오늘은 어떤 인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? 오늘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무려 몸무게를 24kg 감량한 배우를 한 명 만나볼게요. 참,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 힘들어요, 그죠? 네, 힘들죠. 영화 박쥐 때 송강호 씨는 10kg, 네,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에서는 김영민 배우가 20kg을 뺐다고 하던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배우 김인권 씨는 약물 중독 연기를 위해서 한 달에 10kg을 뺀 적도 있대요. 평상시보다 촬영 때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네, 실제로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, 심지어 그 기간 중에 체중을 유지하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, 역시 프로는 프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만나볼 배우 호아킨 피닉스도 촬영 기간 내내 사과 하나로 버텼다고 해요.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, 네,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단했던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요. 음, 너무 감동이 커서 제가 극장에서 몇 번이고 정말 반복해서 봤던 영화예요. 이 호아킨 피닉스라는 이름만 딱 들어도 바로 이 영화를 이미 떠올리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, 혹시 호아킨의 형도 배우인 거 알고 계세요? 그럼요. 아, 알죠. 계시구나. 정말 미남 배우였죠. 네, 제2의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배우. 리버 피닉스가 바로 호아킨 피닉스의 형이었지 않습니까? 아, 맞아요. 이 영화 스탠 바이 미 또 아이다호에 출연을 했었는데요. 아이다호에서는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주인공을 맡았어요. 이 동생 호아킨 피닉스는 헝가리 계열의 아버지를 닮아서 선이 굵은 외모지만, 이 형 리버 피닉스는 독일계 어머니를 닮아서 되게 가늘고 섬세한 좀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미남이었어요. 네. 네, 90년대 초에 이 리버 피닉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같은 20대 초반에다가 각각 막상 마카의 팬들을 보유하면서 이 라이벌 구도에 놓이기도 했어요. 이 리버 피닉스는 캐리비안의 해적으로 잘 알려진 조니 뎁과 또 키아누 리브스와 친한 사이였는데요. 어느 날 이 조니 뎁의 클럽에 갔다가 누군가가 리버 피닉스에게 약물을 줬는데, 그 약물을 먹고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. 이때 동생 호아킨 피닉스가 급히 구조대에 신고를 하지만 결국 형이 23세의 나이로 결국 이 리버 피닉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. 그랬었군요. 너무 허무하게 일찍 떠났어요. 네, 감정 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배우라고 들었었는데, 네, 호아킨 피닉스에겐 형의 죽음이 큰 트라우마를 남길 만한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갑작스런 형의 죽음도 충격인데, 당시에 기자들이 이 리버 피닉스의 숨진 모습을 막 사진을 공개를 하고 또 막 구조대 신고 당시에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에서 이 호아킨 피닉스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요. 그 이후로 연예계를 잠시 떠나버려요. 네.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을 형의 죽음인데, 네, 남의 아픔을 흥미거리로 여기는 행태를 봤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? 네, 부모님이 자유를 갈망하는 히피여서 공교육도 받지 못했던 이 피닉스 형제인데요.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일반 상식에 약해서 곤란한 적도 있었지만, 이 감정이 누구보다 살아있어서 연기할 때마다 캐릭터에 거의 100% 몰입이 됐었대요. 네.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는 거에 너무 힘들어 했다는데요. 그만큼 또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시켰다는 얘기고,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몇 나올까 말까한 귀한 배우를 잃은 셈이 됐대요. 네. 이 호아킨 피닉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악역으로 나오면서 다시 관심을 받게 됐는데, 이때도 정말 뼛속부터 연기가 몸에 뱄다며 역시 리버 피닉스 동생이라는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해요. 네. 바로 이 작년 2019년 10월에 그 화제작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리버 피닉스의 동생,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알려졌는데요. 하지만 작년에 그 유명한 작품 이후에 드디어 반대로 불리기 시작해요. 이 리버 피닉스의 동생 호아킨 피닉스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형 리버 피닉스로 바뀌게 된 이 한 획을 그은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이에요.
오늘은 이쯤에서 작품 네. 제목을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. 아, 네. 2019년 가을 최고 이슈작 바로 네, 바로 조커예요. 네, 네. 네, 조커. 논란도 참 많았던 작품인데 범죄를 미화했다며 지적도 많이 받았었어요. 네, 물론 그렇게 평가할 요소들도 있어요. 하지만 지금까지 조커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조커를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2019년의 조커예요. 음, 한 인간의 트라우마에 강력하게 초점을 둬서요. 조커가 왜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나를 보여주는데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조커를 찍을 당시에 제작진들에게 당부를 했대요. 네, 그게 뭐냐면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할 때 그가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연기를 하든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당부였대요. 네, 이 피닉스 형제의 살아있는 그 감정 라인을 철저히 믿은 건데요. 네, 그로 인해서 이 호아킨 피닉스만의 놀랍고 새로운 조커가 탄생이 된 거죠. 예. 감독이 애초에 호아킨 피닉스를 조커로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, 그럼? 네,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이미 호아킨 피닉스를 염두를 하고 썼대요.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 영상을 통해서 조커만의 웃음을 만들고 이 피닉스 형제의 순수한 감정 라인으로 호아킨이 직접 조커에 몰입을 해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조커를 탄생시킨 건데요. 우리나라 돈으로 66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북미 개봉만으로 1,200억 원을 넘겼고요.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의 R 등급 영화 기록을 세웠어요. 이 R 등급이 대단하군요. 네, R 등급이 15세 이상을 네, 얘기를 하는 네, 거예요. 네. 화장실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이 장면은 리허설 한 번 없이 즉석에서 이 호아킨 피닉스의 감정만으로 진행이 됐는데 편집도 없이 그대로 상영이 됐대요. 야, 대단하군요. 네. 이제는 형의 이름을 뛰어넘은 배우로 2019년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 이 황금사자상 최고상이잖아요. 네네. 이 상을 받은 작품 조커 또 호아킨 피닉스 연기를 꼭 보시고 감동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영화제에서 무려 8분간이나 이야. 기립박수를 받았는데요. 네. 그 이유도 정말 작품에서 충분히 찾아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어쩌면 획일화된 공교육으로 인해서 감정이 획일화될 것을 애초에 막아주었던 히피 부모님 덕에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리버 피닉스와 호아킨 피닉스 형제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15세 이상 등급 영화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.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궁금해지는 영화 조커 소개였습니다.